48번 특허의 상대방은 특정인을 상대로 하죠. 성질상 독점권을 주니까. 그 다음 49번 허가를 받지 않은 사법 행위는 유효하죠. 그래서 허가라고 하는 것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니까 받지 않더라도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행위도 유효다 그러죠. 그럼 뒤에서 말하는 무인가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50번 예외적 허가는 유해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허가는 무해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죠. 51번 예방적 금지를 해제해 주는 행위는 허가이죠. 예외적 허가는 제재적 금지를 해제해 줍니다. 그 다음 52번 허가의 성질은 적법 요건이죠. 허가를 받아도 유효, 안 받아도 유효가 되니까. 53번 무인가 행위는 무효가 되죠. 허가는 받지 않더라도 유효가 되니까 적법 요건에 불과하지만 인가는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54번 공법상 대리는 대신 처리한다는 거죠. 법정 대리만 가능하죠. 그러나 내부적 대리, 즉 권한 대리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다 가능하죠. 그러나 행정 행위로서의 공법상 대리는 법정 대리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55번 법률관계나 사실행위에 의문이 있을 때 다툼을 해결하는 작용은 확인이다. 공증은 다툼이 없을 때 증명하는 거죠. 56번 준사법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판 비스무리한 거지만 법원이 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게 바로 확인 행위죠. 다툼 해결 작용. 그래서 대표적으로 57번 중요하죠. 불가 변력이 발생하는 것은 확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다음 58번 공증의 증거력은 반증만으로 번복될 수 있다. 이게 특징이죠. 행정행위라고 하면 공정력이 있으니까 취소해야만 번복이 되는 건데 이 공정의 증거력은 반증만으로 번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행정행위에 해당하느냐 논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 59번 철거명령 통지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강학상 통지라고 하는 것은 독립한 행정행위로서의 통지고 철거명령에 대한 통지는 이 철거명령이라고 하는 하명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조건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 60번 취소 수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리행위다. 앞에서 봤죠. 우리가 신고할 때 봤는데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접수란 것은 사실행위고 수리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로서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파악되는 겁니다. 61번 부관이란 종된 규율이죠.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효과 제한을 위한 종된 의사표시이다. 협의설이고 오늘날 광의설은 요건 보충도 포함합니다. 광의설이 통설이죠. 원칙적으로 효과 제한이라는 거지. 그 다음 62번 주된 행위에 부가하여 의무를 부담한 행위, 즉 의무를 부담하면 하명인데 주된 행위에 부가해서 의무를 부담하죠. 그렇다면 부담이 되는 거죠. 독립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그래서 이 부가한다는 말이 있으면 부담이고 없으면 하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63번 중요하죠. 조건이란 어떤 사실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거죠. 발생할지 안 할지가 불확실한 거죠. 발생하긴 하는데 언제 발생할지를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은 불확정 기한이랍니다. 기본 개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64번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따라 주된 행위가 효력을 발생한다. 발발하죠.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하니까 드디어 발생하는 것은 그동안 멈춰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된 행위의 효력을 멈추게 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랍니다. 그러나 해지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의 발생에 따라서 주된 행위가 효력을 소멸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65번 불확정 기한이란 당해 사실의 도래 시기가 불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과 기한의 차이점은 뭡니까? 조건이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고 기한은 발생 여부는 확실하죠. 발생 여부는 확실한데 언제 발생할지 모르겠다. 시기가 불확실한 것을 불확정 기한이라 합니다. 기본 개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기본 개념으로서 중요한 것들이니까. 66번 확실한 사실의 발생으로 반드시 일어난다. 주된 행위에 소멸되는 것은 자
확실한 사실의 발생이니까 기한이고, 소멸되는 것은 종기가 되죠. 발생하면 시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 67번 주된 행위와 독립성을 가진 부관. 즉 부관은 5가지가 있는데 조, 기, 부, 철, 일 하죠.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법률 효과, 일부 배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독립성 가진 부관은 부담밖에 없죠. 그래서 부담은 독립성을 가지니까 독립해서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68번 중요하죠. 장기 계속성이 예정된 사업에, 즉 공사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부당하게 짧은 부짤 그랬죠. 기한이 붙으면 이것은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다 그랬죠. 허가 자체의 존속이 아니라, 그래서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파악한다. 원래 종기가 붙으면 허가 자체의 존속인데 장기 계속성 예정된 사업에 부당하게 짧으면은 그는 허가의 존속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인 것으로 파악합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 69번 부담인지 조건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부담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문장이죠. 특히 케이스 문제 풀 때 부담인가 조건인가 애매할 때는 항상 부담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70번 부담상의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주된 행위는 철회해야 소멸합니다. 해제 조건은 당연 소멸하고 부담은 철회해야 소멸합니다. 그 차이점이죠. 이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부관에 대한 문제는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71번 법령의 근거 없이도 부관이 가능한 것은 재량행위죠. 기속행위는 부관이 안 되고 재량행위는 부관이 됩니다. 기속행위는 근거 있어야만 가능하죠. 재량행위는 근거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관의 가능성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기준, 제법, 명료 그렇습니다. 기속행위와 준법률행위는 부관이 안 되고 재량행위와 법률행위적 행위는 부관이 가능하죠. 기속행위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부관이 가능한데 그게 바로 명문 규정이 있거나 또는 요건 충족적 부관인 경우죠. 그 다음 72번 자, 부관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죠. 부관이란 행정청의 종된 의사표시고 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 의사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여기 서로 어울리게 되는 거죠.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부관이 불가능한 겁니다. 73번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사후에 부관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판례 입장이죠. 중요하죠. 학설과 판례는 모두 다 절충설, 즉 제한적 긍정설인데 학설은 명동유사, 즉 명동유하죠. 명문이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부담권 유보도 있거나만 인정하는데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 있는 경우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정 변경 때도 가능하다는 것은 판례 입장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행정기본법에서는 명동사 그랬죠. 명문이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사정 변경했을 때 오히려 이 세 번째 것이 없죠. 유보라고 하는 거. 여기 안 나와 있다는 점. 그래서 학설은 4가지, 판례는 3가지, 기본법도 3가지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 입장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74번 부관의 하자가 무효이고 주된 행위와 본질적 관계에 있으면 주된 행위도 무효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무본, 무효 그랬죠. 무본 그랬습니다. 그래서 74번도 중요한 것이고 and 관계니까 이 무효라는 단어와 본질이라는 단어가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없죠. 그다음 75번 주된 행위와 본질적 관계인지 여부는 객관설에 따르죠. 주관설이란 행정청 의사만 고려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행정청 의사 플러스 행정행위의 성질, 관계법규 성질 모두 종합한다. 이게 바로 객관설이죠. 76번 중요하죠. 독립쟁송 가능성. 독립해서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소송의 대상성 문제죠. 그래서 요건심사 문제가 됩니다. 원대 협할 때 대. 그 다음 77번 독립쟁송이 가능한 부관은 부담이죠. 독립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즉 처분성을 가진다는 얘기죠.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 78번 다수설에 따르면 독립 취소가 가능한 것은 기속행위가 되죠. 그래서 독취 그랬죠. 본안에서 부관이 위법하면 부관만 취소할 건가 아니면 전부 취소할 건가. 그래서 전부 취소한다는 것은
독립 취소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설에 따르면 기속과 재량으로 나눠서 기속은 붙여서는 원래 안 되는 거니까 독립해서 가능하고, 재량은 부관이 가능하지만 부관만 취소하면 행정청 의사를 왜곡하니까 독립해서는 취소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되는 거는 기속행위, 안 되는 건 재량행위. 이게 다수리고. 79번 이게 중요하죠. 판례는 항상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니까 독립 취소를 부정하는 경향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정답이 부정으로 나오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78번은 뭐 일단 참고사항인 것이고, 그 다음 80번 행정위의 적법 요건으로서 정상적 의사는 주체상 요건이죠. 행정위 적법 요건은 4가지 주, 내, 절, 형 있는데 그 중에서 주체상 요건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가, 권한 범위 내인가, 그리고 정상적 의사인가, 이걸 따지는 거죠. 그 다음 81번 행정위가 국민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것은 대표적으로 통지가 되겠죠. 특정인이 있으면 통지, 불특정 다수인이면 공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82번 특정인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의 효력 발생 요건은 공고가 되죠. 자, 원래 특정인에 대해서는 통지가 원칙인 건데 주소가 불명확하다,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고하는 경우는 2가지가 있죠. 불특정 다수인이거나 특정인인데 주소가 불명하거나, 그래서 누군지 모를 때, 어디 있는지 모를 때라고 말씀드렸죠. 83번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한 때죠. 상대방이 알아야 되니까. 84번 공정력의 본질은, 자, 공정력이란 하자가 있어도 일단 유효라는 거죠. 유효성 추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적법성 추정은 국가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고, 공정력 본질은 유효성 추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적법한 게 아니라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추정될 뿐인 거죠. 중요한 문제고. 85번 공정력은 절차적 효력이다. 공정력은 취소라는 절차가 있기 전까지 잠깐 유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절차적, 잠정적 효력이라 하죠. 행정 효력은 4가지가 있는데 구, 공, 확, 강 그랬죠.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그 중에서 구속력은 실체적이죠. 공정력은 절차적이다, 이랬습니다. 그다음 86번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무효인 행위, 하자가 너무 심하니까. 공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하자가 경미할 때. 87번 최근 시험이 잘 나오는데 행정소송법상 선결 문제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 것은, 즉 위법 여부가 규정이 없죠. 그럼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나 효력 여부나 존재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되면 행정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효종, 그랬죠. 효종, 인조 아니고 효종 아니고 효존, 그랬죠. 효존. 효력 유무와 존재 여부가 명시가 돼 있고, 요 위법 여부는 직접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 88번 조세 과오납 반환 청구 소송,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가 선결 문제가 되죠. 즉 부당이득이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 성립하는 거니까 처분의 하자가 무효인가 유효인가 따지는 게 선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죠. 89번 중요하죠. 국가배상은 위법하면 배상하니까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90번 선결 문제는 법률 규정의 요건 해석 문제이죠. 먼저 해결할 거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하다 해서 뭐뭐 하면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91번 민사법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공정력이 없다는 얘기지. 그것은 무효인 행위죠. 92번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효인 행위죠. 그래서 물론 91번은 중요하고 92번은 참고사항인데, 즉 통설이 말하는 공정력을 반으로 잘라서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구별하는 개념가 있죠. 그래서 뭐 개념은 다르지만 공정력은 국민을 구속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라고 하지만 어차피 둘 다 무효인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건 동일하죠. 그 다음 93번 공정력은 행정청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했을 때, 자,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하거나 말거나 공정력은
처분행정청 스스로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왜?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죠? 요 기본 개념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고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정력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취소할 수 있으니까. 94번 구성요건적 효력은 즉 소수견에 따르면 그 말이죠. 기관 간의 권한 존중을 이유로 인정되는 겁니다. 공정력은 행정정책적 이유 때문인 것이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른 기관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견해죠. 95번 구성요건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는 즉 어떤 사람을 구속하는가? 이 견해에 따르면 다른 기관 구속력이죠. 국민 기타 이해관계인 구속은 공정력이라고 좁혀보는 거죠. 그러니까 통설은 모두 구속한다. 그래서 통설은 광의 공정력이고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하는 견해에서는 공정력을 좁게 파악해서 국민만 구속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 96번 성립요건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처분에 외관이 없는 행위는 부존재를 하죠. 부존재와 무효를 구별할 것인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다수들은 외관이 있으면 무효, 없으면 부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97번 중요하죠. 중대 명백설에서 명백성 판단 기준은 일반 국민이죠.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학설이 4가지가 있는데 중중조명 있죠? 중대설, 중대명백설, 조사의무설, 그리고 명백성 보충요건설 중에서 통설 판례는 그렇죠. 중대명백설이죠. 거기서 명백성 판단 기준은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견상, 일견, 명백설이라고 합니다. 외견, 겉으로, 일견, 힐끗 봐서 누구든지 하자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나 조사의무설은 명백성 판단 기준을 할 때 일반 국민에다가 담당 공무원이 조사해서 알 수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게 되죠. 98번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취소, 소송이죠.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하자가 경미한 취소인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때 2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전기, 심판 전치, 제소기간. 전기가 통하는 것은 취릿 그랬죠. 취소. 통하지 않는 것은 무효동 확인소송이다. 99번 증술에 뇌물을 줬다는 얘기죠. 행정행위는 주체상의 하자가 됩니다. 내용상 하자가 아니고 즉 돈을 받으면 사람 머리가 돌죠. 그럼 정상적 의사가 아니라는 거지. 정상적 의사를 요건하는 것은 주체상의 요건인 거죠. 100번 비례원칙을 위반한 행위는 위법하죠. 그것은 내용상의 하자입니다. 주체는 권한 문제, 절차는 청문 같은 걸 말하는 것이고 형식은 종이에 썼느냐 말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몽땅 내용상 하자죠. 101번 무권한자 행위는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무효와 취소는 구별이 좀 상대적이라서 딱 대놓고 무효다, 취소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보통 이 무권한자 행위는 무효로 보는 거죠. 하지만 실제 법을 보니까 누구의 권한인지 좀 애매하다. 그럴 때는 취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적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완전히 유효가 되기도 하죠. 원칙은 무효지만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완전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 102번 중요하죠. 위헌 판결 이전의 처분은 취소에 불과하죠. 왜? 위헌 판결 아직 안 났으니까 그게 위헌인지 아닌지 명백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위헌 판결 이후의 처분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죠. 무효가 되죠. 그 다음 103번 하자 승계는 선행 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 논의가 되죠. 그래서 하자 승계 논의 자 중요한데 4가지 조건이 있죠. 연선취쟁 그랬죠. 연속되는 처분이 존재하고 선행 처분에 하자가 있는데 후행 처분에 하자가 없을 것. 그 다음 선행 처분에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할 것. 그 다음에 선행 처분에 제소기간이 경과해서 불가쟁력이 생겼을 것. 그래서 연, 선, 취, 쟁 그랬죠. 그 다음 104번 연속되는 처분이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하자가 승계된다. 별개 효과는 승계 안 되죠. 이게 판례 입장인 것이고. 그 다음 구속력 이론에 따르면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선행 처분의 하자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구속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다툴 수 없게 되니까 구제될 수가 없죠.
그럼 구제될 수 있다는 것은 구속력이 부정되어야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수견이긴 하지만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06번. 하자치유란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 본래 행위로 적법하게 고쳐주는 거죠. 중요하죠. 107번.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요건. 절, 치, 권, 전 그랬죠. 절차나 형식의 하자일 것. 취수사유일 것. 권,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일 것. 그리고 전, 쟁송 이전일 것. 이 네 가지 요건이죠. 그래서 하자 치유 요건은 절차상 하자지 주체나 내용상 하자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중요하죠. 자, 108번. 행정이 하자가 후발적으로 추안된 것은 즉 하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고쳐진 거죠. 그것을 하자 치유라고 하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하자가 있다기보다는 처음에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던 사유를 나중에 갖다 끼운 거죠. 그래서 하자 치유는 없는 것을 갖다 끼운 건데 추가 변경은 있는 것을 갖다 끼운 겁니다. 그 차이가 되는 거죠. 109번. 하자 치유는 본래 행위로 적법하게 되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소급표를 가집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자의 전환은 다른 행위로 바뀌는 거죠. 무효인 행위가 다른 행위로 유효하게 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장래효가 맞는데, 이것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이런 경우만 가능하다 보니까 역시 소급표를 가집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109, 110번 두 가지 다 헷갈리지 않게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둘 다 중요한 것들, 특히 110번 이게 중요한 거죠. 111번. 하자치유는 절충설이 통술 판례인데 절치권전 할 때 권, 즉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112번. 상대방의 신청을 전제로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신청을 전제로 하니까 쟁송 취소가 되는 거죠. 중요하고. 113번. 적법한 행위를 후발적 사유로 소멸을 시키는 행위죠. 행위는 철회죠. 114번. 적법한 행위가 후발적 사유로 똑같네? 소멸 똑같네? 근데 마지막이 중요하죠. 소멸되는 행위는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요거는 실효라고 하죠. 그래서 113번, 14번 잘 두 가지 비교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5번. 자, 소송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하다. 소송은 위법한 행위만 취소하죠. 그래서 부당한 행위는 직권 취소나 아니면 심판 취소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116번. 행정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즉 행정 절차법을 따라야 되죠. 물론 기본법에도 근거가 있긴 하지만은. 117번. 명문이 없어도 감독청은 직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를 고치는 거니까. 감독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그러나 철회는 함부로 할 수 없죠. 이 중요하죠. 철회는 처분청만 할 수 있다. 철저한 게 아니라 철처 그랬죠. 철회는 처분청만. 118번. 직권 취소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소극설이 통술 판례죠. 수익적 행위를 취소한다는 것은 침익적이라서 법적 근거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는 본 처분 권한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취소 자체에 대한 근거는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통술 판례겠습니다. 중요하고. 119번. 직권 취소할 때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비교 형량할 필요가 없다라고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는 근거 문제라든지 이게 나와 있긴 하지만 직접 취소하거나 처리할 때 절차는 절차법을 따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과실일 때는 비교 형량할 필요가 없죠. 중요하고. 120번. 원처분을 취소한 행위 하자가 취소인 경우에 취소가 무죄된다 그랬죠. 원처분을 취소한 행위 하자가, 즉 취소한 행위에 취소인 하자가 있으면 요 취소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문제되는 거죠. 무효인 경우에는 아예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121번. 복수운전면에 대해서 다수설은 자, 부정한다고 나와 있죠. 다수설은 운전면허라는 게 대인적 면허니까 분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부 취소를 부정하고 전부 취소만 허용합니다. 중요하죠. 물론 판례 입장이 아니라서 시험에서 직접 묻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22번 판례는 보통면허, 대형면허를 가진 자가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전부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보통면허만 취소하게 되면 대형면허로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몰아버리니까 그럼 실효성이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요 122번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양파와 마늘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행정행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